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회의를 열었는데 청와대 참모들도 참석했습니다. 최근 경제정책 컨트롤타워 논란을 정리하고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 정작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 현안 간담회를 열고 저소득층 소득 감소와 분배 악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제들이 현장에서 즉시 작동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내년도 예산과 세제 개편 과정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저임금 인상 기조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외에도 청와대에서 홍장표 경제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근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를 둘러싼 논란을 정리하고 김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의 근거가 된 저소득층의 실직 피해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1분이 소득 감소와 이 분배 악화는 저소득층의 이 고용 위축, 도소매 음식 숙박 업황 부진 등에 주로 기인하고 있으며 홍장표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놓은 KDI 보고서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간담회장을 빠져나가 불편한 심기를 우회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을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기자 설명회를 열었던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최근에 그 KDI 보고서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잠깐만요. 예, 나중에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날 간담회에는 그간 김 부총리와 다른 기조를 보였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 부총리도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기자들을 피해 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이 시급하다고 하지만 더 급한 것은 전력난 해소입니다. 남북한 간 설비 용량에서 14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북한 전력 사정은 심각한데요. 대북 제재가 풀리면 당장 인프라 건설에 필요한 에너지 문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북한에는 60개가 넘는 대형 수력 화력발전소가 있지만 설비 용량은 우리의 14분의 1에 불과합니다. 남북 경협을 위해 북한의 전력난 해소가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우선 과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노후 설비 지원과 송전망 연계 사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발전소 시설이나 송배전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약 50% 정도의 전력 개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중국이나 러시아로부터의 에너지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무장지대 일대의 500메가와트급 복합 화력발전소 건립이나 해주와 원산, 김책 등의 석탄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안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 대량 생산되는 무연탄을 국내로 수입한 뒤 동해 화력발전소를 통해 전기를 역수출하는 방안도 구상 중입니다. 수자원공사는 북한의 수력발전소 현대화나 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은 당장 도시 주변에 설치할 수 있어 대단히 송전 설비가 필요 없다는 게 장점입니다. 다른 발전 시설에 비해 설치 기간이 짧고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북한의 전력 사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장기적으로 업계는 러시아와 몽골의 풍부한 에너지를 활용해 전력을 생산한 뒤 북한과 연계해 한국과 중국, 일본에 공급하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간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대기업 종사자들과 공무원 일부는 여유 있는 삶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기업 경영진과 중소기업계는 생산 차질을 걱정했습니다. 노동계는 일단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동의했습니다. 한상용 기자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은 주 52시간 노동제 시행. 노동시간을 줄여야 하는 기업들의 87.5%는 이미 준비를 마쳤거나 7월 1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준비를 못 끝낼 것 같다는 기업은 8.9%였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입니다. 이 설문에서 대기업 절반가량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경영 실적에 부정적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보존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어떤 생산성 향상과 관련해서 노사 간의 의견 충돌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중소기업계는 인건비 부담을 우려합니다. 중소기업계에선 평균 6.1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되면은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거에 대한 인건비 보전. 노동계는 새 근무시간제가 정착되기를 바라면서도 노동 강도가 세질 것을 걱정합니다.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으나 노동 강도를 강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리고 편법을 동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력 충원이라든지 교대제 개편이라든지 주 52시간제를 앞두고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정부의 중재는 물론 노사 간 화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상용입니다. 택배업체인 UL로지스가 계약 기간에 100여 개 대리점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UL로지스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사명이 KG로지스였던 UL로지스는 작년 초 경영정책이 변경됐다는 이유로 전체 340개 대리점 중 절반가량인 164개와 계약 기간에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노동정책 변화에 대해 국민께 그때그때 설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최저임금 효과를 둘러싼 논란 등과 관련해 청와대가 나서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방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각 부처가 더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큰 변화의 초기에는 부분적 모순과 진통이 생긴다며 시급한 변화는 시작하되 초기의 모순과 진통을 최소화하며 변화를 연착륙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맛 좋고 영양이 많은 체리는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최근 10년 새 수입 물량이 18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국산 체리 재배 면적이 크게 늘면서 3년 내에 수입산을 대체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탐스럽게 연근 열매가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맛 좋고 영양 많은 체리입니다. 이달부터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되자 과수원은 체험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체리를 직접 수확하고 맛볼 수 있어 일석이조입니다. 아이랑 같이 좋은 추억도 만들 수 있고 체리도 많이 따먹고 또 남은 것도 이렇게 집에 가지고 갈 수도 있어서 되게 좋은 추억으로. 이 농장은 체험 관광과 직거래만으로 연간 2억 원이 넘는 고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수입 체리보다는 훨씬 맛에 훨씬 당도가 좋고 그래서 한번 맛을 보신 분들은 계속 찾아주시고 수학 체험을 온 어린이집이나 개인분들도 계속 찾아주세요. 체리는 항암과 항산화 효과는 물론 통풍, 불면증에 좋고 간편하게 먹는 과일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수입 물량이 최근 10년 새 18배나 늘었습니다. 소비가 급증하면서 국내 재배 면적도 현재까지 11배 늘어 향후 3년 내 맛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국산 체리가 수입산을 대체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간편 소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체리만큼 가장 매력적인 과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체리의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농촌진흥청은 까다로운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재배할 수 있는 맛 좋고 영양 많은 국산 체리 품종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7일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했지만 수험생들은 생각보다 어려웠다는 반응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혜 기자가 시험을 마친 학생들을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올해 첫 공식 수능 모의평가를 치르기 위해 준비하는 학생들의 모습엔 긴장감이 역력합니다.
이번 시험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실시하는 2차례 모의평가 중 첫 번째입니다. 졸업생들도 응시해 실제 수능과 똑같은 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시험을 마치고 나오는 학생들의 표정이 크게 밝지는 않았습니다. 수학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문제 푸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처음 보는 유형들이 있어서 근접하기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영어가 연계율은 높아진 것 같은데 이제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졌고 탐구도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수능보다 쉽거나 대체로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평가했지만 학생들의 체감은 달랐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시험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보완해 나가는 기회로 활용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본인이 어떤 그 전략적으로 집중해야 되는 과목 그리고 탐구 과목에 집중을 했을 경우 수능 점수, 특히 100분위 점수 상승에서는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채점 결과는 오는 28일까지 수험생에게 통보됩니다. 연합뉴스TV 조성혜입니다.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고 있으면 왠지 불안하거나 특별한 일이 없는데도 자꾸 화면을 들여다본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5명 가운데 1명은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기능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즐겨 쓰는 앱별로 분 단위까지 사용 시간을 보여줍니다. 이제 휴대폰 전체 사용 시간은 기본이고 더 세밀하게 사용자의 이용 방식과 습관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애플은 이를 바탕으로 모바일 중독 예방 기능을 선보였습니다. Well, you can set your own limit. And then during the day, when you're using the app, you'll receive a helpful notification letting you know time is almost up. 구글이 지난달 같은 기능을 선보인 데 이어 애플도 스마트폰 중독 예방에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스마트폰 이용자 가운데 18.6%는 중독 가능성이 있는 과의존 위험군이고 청소년은 30%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최근엔 통신사들이 기능을 제한한 키즈폰, 수험생폰을 선보여 인기를 끌고 있고 정부도 나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으면 화면이 잠기는 스몬비 방지 기능 앱을 선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스스로 스마트폰 생활 습관을 확인하고 고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스마트폰 쓰기 전에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정기적으로 사용 습관을 점검을 해서 그냥 꼭 필요하지 않은데 습관적으로 꺼내서 보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해 나가. 또 치유보단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예방 교육은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좋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이 010이 또 00 이렇게 1000이라고 불리는 것, 이 숫자 박하연 아나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글쎄요. 좀처럼 감이 오지 않는데요. 도서 코드 같기도 하고 암호 같기도 하고. 아니, 안치홍 아나운서 오늘 히든잡을 알려주시기도 전에 이렇게 퀴즈부터 내시면 어떡합니까? 네, 바로 이 숫자가 오늘의 히든잡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숫자는 HS 코드를 뜻하는 건데요. HS 코드란 국가 간의 상품을 교류할 때 효율적으로 상품을 분류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통일시킨 상품 코드를 말합니다. HS 코드에 따라 관세율도 달라지고 FTA 협정에 따라서 아예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품목도 있어서 무역 거래를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코드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6자리까지는 국제적으로 공통으로 사용하는 코드고 7자리부터는 나라마다 범위를 세분해서 10자리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까지 사용해서 이를 HSK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는 어떤 상품을 뜻하는 건가요? 네, 이렇게 화면에 있는 이 코드를 풀이하면 앞에서부터 01은 종류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뜻하는 앞 두 자리인데요. 여기에 02가 붙어서 소로 분류되고 90이 붙으면 살아있는 기타의 소로 분류됩니다.
이후 1000까지 붙으면 우리나라에서 세분화한 단위에 따라 살아있는 젖소로 분류되는 거죠. 네, 그런 뜻이었군요. 와, 그런데 이렇게 무역 거래를 할 때 품목마다 다양한 코드가 있을 텐데 하나하나 코드를 외우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직업이 바로 관세사인데요. 이 관세사란 수출입 회사나 업자를 대신해서 수출입 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직업을 뜻합니다. 물론 단순히 HS 코드에 따른 상품 분류만 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 상품을 수입하거나 수출할 때 물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있어야 하는데 이 필요한 사항을 세관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는 절차까지 관세사가 대신해 주는 거죠. 그렇군요. 이 상품 코드만으로도 이렇게 복잡한데 수출입 업무 자체도 상당히 어렵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가령 바나나 하나를 수입하려고 해도 해당 바나나가 원산지 수입이 가능한 나라에서 오는 건지도 살펴야 하고 또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하는 식물검사증명서도 기준에 따라 발급해야 하는 등 챙겨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요. 이 수출입 관련 법령 자체가 세세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고 대처하기도 어려워서 이를 대신해주는 전문가, 즉 관세사에게 맡기는 거죠. 네, 무역 거래를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다면 관세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출입 업무를 대행해 주나요? 네, 우선 관세법에 따라 물건이 해외로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세사는 통관 절차를 수행할 때 수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 서류를 작성하고 구비 서류를 모으는 등 통관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대신 밟습니다. 이때 관세청의 전자통관 시스템이나 수출입 통관 EDI 시스템을 통해 수출입품이 대외무역법과 관계법령 등에 적합한 품목인지 확인하고 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서 신고하는데요. 이후에는 수출입품 신고 자료가 세관에서 처리되면 신고 필증을 받아 화물의 주인에게 보내게 되는 거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품목에 대한 세율과 이 세액에 대한 상담과 자문을 하면서 관세와 관련해서 부당한 행정 처분이 있을 경우엔 고객을 대신해서 이의 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 등의 업무를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나라 간의 무역 전쟁도 치열해지고 FTA 협상에 따라 세율도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그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직업이기도 하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수입도 높은 편인데요. 법인에 속한 관세사의 경우 초봉만 4천만 원일 정도로 고소득 직종으로 유명합니다. 이후 10년 차가 되면 1억 원 정도의 높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데요. 꾸준히 경력을 쌓아서 자신의 사무실을 차리게 되면 보다 높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원한다면 프리랜서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도 있고 또 꼼꼼함을 요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비해서 여성이 환영받는 직업인데요. 전문직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업무가 밀리지 않는다면 출퇴근도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서 여러 장점을 가진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관세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관세청에서 주관하는 관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데요.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합격률이 10% 미만일 정도로 어려운 편입니다. 관세법, 내국소비세법, 회계학,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평가, 무역실무, 무역영어 등이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평가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경영학과 경제학, 무역학, 회계학, 법학 등을 전공하는 것이 합격에 유리하지만 비전공자라고 해도 이 지원에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시험에 합격을 하면 3주간의 실무 수습과 5개월간의 현장 교육을 거쳐야 진짜 관세사로 등록할 수 있는데요. 현장 교육을 이수한 관세사무소에서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장 교육을 성실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시시각각 세계 각국의 무역 거래 상황이 변화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글로벌 무역 시대에 무엇보다 필요한 직업이 바로 관세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려운 만큼 보람도 큰 직업, 관세사에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